안녕하세요. 응급구조 전문가 박선우입니다. 제 직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25년간 도시의 밤을 지키며 수많은 위급 상황을 마주했죠.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굉음이 가득한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고요한 집안에서 홀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과 한 줄기 희망을 갈구하는 손짓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일부가 될 뻔한 순간을 겪기 전까지는 저의 일이 단지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늦은 밤 거대한 화재 진압 현장을 마치고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제 차에 올랐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긴급 출동으로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죠. 겨우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죠.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피로는 늘 있던 일이지. 애써 통증을 무시하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심장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왼쪽 팔이 저릿저릿하며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지겹도록 보았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제 아내와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의 도로 위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19에 신고하더라도 도착하는데 최소 10분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응급구조 훈련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정립했던 세 가지 골든타임 대처법이었죠.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현장에서 그 효과를 목격한 비법입니다. 단순히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가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단 10초만 투자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죠. 이 방법은 서양의 응급의학 기술과 동양의 전통적인 혈자리 이론을 접목하여 만든 저만의 독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제 몸의 세 부분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초가 채 지나지 않아 극심했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 틈을 타 저는 가까스로 휴대폰을 들어 119에 신고했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없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 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훈련생들을 가르치고 위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죠. 심지어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좋아하는 낚시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 골든타임 대처법입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혼자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생명을 구하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70대 초반의 강인한 선장 최태식 씨는 홀로 배에서 그물 정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강연을 통해 알려드린 강력한 기침 유도법을 떠올렸죠.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최 선장은 온몸에 힘을 다해 계속해서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크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에 압박이 느껴졌고 그 압박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호흡이 돌아와 무전기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심장 손상이 거의 없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선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전문가님, 그때 그 기침이 없었으면 저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그 기침 소리가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도시 설계사 김은희 씨는 늦은 밤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의 혈 자극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등을 지압했습니다. 지압을 할수록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편해졌고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 방법으로 시간을 번 그녀는 가까스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60대 은퇴 교사인 이명수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홀로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죠. 다행히 새벽 운동을 나온 등산객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10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은 되찾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6개월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문가님, 아버지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면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적절한 자가 응급처치를 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명수 씨의 이야기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매년 수십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중 70%는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아는 분은 1%도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심장마비의 절반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압박으로 인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줘서 전기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같은 원리죠. 세 번째는 합곡혈 강화법입니다. 손등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도울 때도 큰 힘이 됩니다. 60대 은퇴 교사인 이명자 씨와 70대 남편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함께 익혀두셨죠. 어느 날 남편이 정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이명자 씨는 당황하지 않고 남편의 가슴 중앙을 힘껏 두드리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 두드리자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이 119의 신고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평소에 함께 연습해 두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이 방법을 익혀두세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순간 이후 저는 이 세 가지 골든타임 대처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와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70대 초반에 강인한 선장 최태식 씨는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거친 파도와 싸워왔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잡은 낚싯줄과 그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은퇴 후에도 그는 작은 낚싯배를 타고 홀로 바다에 나가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물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죠. 최 선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멈춰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무전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문득 제가 몇 년 전 지역 어촌에서 진행했던 응급구조 강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했던 강력한 기침 유도법이었죠. 최 선장은 온몸에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크윽, 크윽, 목이 터져라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에 강한 압박이 느껴졌고 그 압박이 멈춰가는 심장을 억지로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초가 채 되지 않아 놀랍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혔던 가슴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죠. 그 틈에 그는 가까스로 무전기에 손을 뻗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분명했는데도 심장 손상이 거의 없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선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문가님, 그때 그 기침이 없었으면 저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그 기침 소리가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기침이 심장마비에 효과가 있을까요? 강한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기계적 자극이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자극하여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강력한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서울의 한 설계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50대 도시 설계사 김은희 씨는 늦은 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일을 앞두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력으로 다져진 그녀는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죠. 밤샘 작업을 하던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며 책상 위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죠.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제가 과거에 강연을 통해 강조했던 가슴 중앙 두드리기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가슴 정중앙을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두드렸죠.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두드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몇 번 반복하자 신기하게도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했던 의식도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119에 신고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왜 가슴 두드리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리셋되면서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격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슴 두드리기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해요. 70대 은퇴 교사인 이명자 씨는 남편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손등의 혈 자극법을 익혀두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이명자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등을 강하게 지압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누르며 5초간 지압하고 2초간 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아픔을 느낄수록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죠. 5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의 호흡이 안정되고 가슴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틈에 이명자 씨는 119에 신고했고 남편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평소에 함께 연습해 두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손등 지압이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합곡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대비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족과 함께 익혀두세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골든타임 대처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주는 도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입니다. 함께 익힌 지혜, 부부가 서로의 생명을 구하다. 은퇴 교사인 이명자 씨와 70대 남편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골든타임 대처법을 함께 익혀두셨습니다.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이 방법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합곡혈을 찾는 연습을 했고 아내는 남편의 가슴 중앙을 두드리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자꾸 엉뚱한 곳을 누르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라고, 거기는 배꼽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원에서 나무를 가꾸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이명자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구할 수 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즉시 남편의 가슴 중앙을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기침이라도 시켜야 해. 남편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본 그녀는 목청껏 소리치며 남편에게 기침을 유도했습니다. 여보, 힘내. 기침해봐. 크게. 몇 번 두드리자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이 119의 신고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평소에 함께 연습해 두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방법들은 혼자일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안전할 거예요. 제가 25년간 응급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위기 상황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였습니다. 단순한 지식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죠.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 중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곤 했습니다. 이명수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가 만약 강력한 기침법이나 가슴 중앙 두드리기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혼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위급 상황에 대한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매년 수십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중 70%는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아는 분은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 두자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 더욱 건강에 신경 쓰게 되었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 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평상시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합곡혈 위치는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해보시고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침법도 평상시에 연습해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응급처치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심장질환에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강화법.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 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